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9% 상승, 코스닥은 0.90%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증시는 그냥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외인이 뭐 끌어올리든 개인이 끌어올리든 어찌됐건 터치는 한번 하러 가겠다는 심산인 것 같고, 코스피는 3200, 코스닥은 1000포인트 한 번 정도는 찍어주러 가겠죠. 이제 1000포인트에서 맞고 좀 조정이 나왔다가 재돌파를 할 것인지, 맞고 뭐 좀 조정이 좀 급하게 나올 건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건지, 그거는 가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뭐 일단 아직까지 시장의 이 지금 상승 흐름을 뭐 꺾을 만한 뭐 악재랄지 이런 부분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일단 지금 국내에서는 뭐 코로나 4차 유행에 대한 뭐 약간의 걱정거리는 있죠. 지금 어느덧 계속 뭐 400명, 500명대 유지하다가 결국은 700명대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주말 동안에 뭐 격상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일단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발목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음 오히려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씩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대부분 뭐예요? 바이오주죠. 근데 바이오가 가면 코스피보다 또 코스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지금으로서는 어떤 뭐 차트나 이런 걸로 뭐 어떤 순환매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차트나 뭐 수급 논리에 의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결국은 확진자 수 혹은 이제 뉴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상승을 할지 그냥 잠깐 슈팅으로 끝날지 결정될 거기 때문에, 섣불리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 통해서 좀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이 연일 좀 너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방송하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또 뭐 삼성출판사를 제가 한 두 번 정도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죠. 21선 눌림목이고, 이때 당시에 뭐 두나무 상장, 뭐 창투사 관련주들, 아무튼 나스닥 상장 관련주들이 워낙 시장에서 뜨거웠고, 또 이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터디가 국내에서 뭐 13번째로 유니콘 기업이 됐다는 뭐 뉴스도 있었고요. 아기상어 뭐 뉴스도 있었고, 또 스마트 스터디도 지금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어찌됐건 나오면서 여기까지 시세를 낸 거기 때문에, 얘도 여기서 이렇게 끝낼 리는 없다라고 저도 좀 봤었고, 보시면 얘가 몇 개월짜리 작업이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때 기억하실 분들은 하실 겁니다. 나스닥 스마트 스터디 나스닥 상장 이슈로 급등을 시켰다가 사실 무근으로 하면서 상한가는 아니었네요. 상한가 거의 찍었던 데가 있었는데, 이날이군요. 아무튼 이때 한번 매집봉이 발생했고, 이날 상한가 찍고 뭐 사실무근 뉴스 나오면서 또 밀리고요. 이러고 나서 지금 꽤 오랜 기간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업이 들어간 거거든요. 한 4달짜리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또 투상 보내놓고 거래량 죽이면서 조정 나오고 돌파시켜 놓고 요렇게 이제 조정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요만큼 작업한 것 치고는 그렇게, 뭔가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막 한 게 없어서 추가 상승 여부가 좀 저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좋은 눌림까지 와서 저희 리딩방도 당연히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고 버텼습니다. 요날 매수했나? 요날 했던 것 같네요.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정혜원방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을 방송에서도 언급 드리는 거를 이제 뭐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불쾌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어찌됐건 이제 증권사를 옮기는 수고를 들여서 정회원을 하는 건데, 방송에서 똑같이 리딩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좀 안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이 부분을 뭐 이렇게 다 따라하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매수 매도를 제가 명확하게 이제 드리는 리딩이랑은 또 다른 영역이니까 어찌됐건 한 방송에서 한 두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충분히 여기 전고 돌파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서 홀딩을 했는데, 이날 이제 페이크로 누르는 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분봉으로 보셔도 요날 요날 이제 동시호가에서 거의 몇 프로를 띄워버렸냐면, 동시호가에서 한 4%를 띄워버리죠. 보통 이러면은 동시호가에서 이렇게 뜨고 시간에서도 바로 급등 혹은 뭐 시간의 상한가를 들어가 버린다든지 어마어마한 재료가 나와서.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다음날 거의 이거 갭 매꾸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단타로 들어오셨던 분들 이날 웬만하면 털렸겠죠. 특히나 오장 이제 종가 부근에는 이렇게 또 떨궈버리니까 여기서 많이 좀 털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봐서 홀딩 했고요. 오늘을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날 사가지고 이렇게 절반씩 매도를 익절을 일단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출판사도 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문배철강도 철강 섹터는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문배철강을 제가 한 두 번 정도 다뤄드렸습니다. 요때도 한번 언급드리고 요때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항대를 두고 이렇게 수렴 후 돌파의 과정이 명확해 보이는 종목이다. 저희도 매수해서 물론 먹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더 상승이 나왔네요. 아무튼 굉장히 잘 가죠. 여기를 딱 뚫어내니까 굉장히 잘 가죠. 그 다음에 뭐 TS 인베스트먼트도 뭐 이때 당시 언급드렸고, 다 보면은 차트들이 좀 뭐 비슷하지 않나요? TS도 제가 요때도 한번 언급드리고 요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방금 문배철각이랑 차트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저항대를 두고 요렇게 수렴해 가면서 점점 저항대를 뚫어내는 구간. 그리고 여기서 뚫고 나서 별로 한 게 없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창투사 관련주들 한참 좋을 때 TS도 한번 뽑아내려고 흐름 가져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엄청 잘 갔죠. 그 다음에 뭐 어제 한 이틀 3일 전에는 너무 이제 그 뭐 하나투자증권이나 뭐 AT넘이나 뭐 TS나 우리기술투자나 너무 시세가 많이 나서 이제는 접근하기가 좀 힘드니까 시세가 좀 덜 난 애들 중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하면서 미래에셋 벤처투자 말씀드렸었고, 딱 요날 근데 갓구 또 뭐 있었죠? 또 지니틱스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니틱스도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 얼마 이제 수익을 못 버텨가지고요. 얼마 수익은 못 내고 나왔는데, 아무튼 얘도 보시면 뽑고 죽이고 그 다음에 뽑았어요. 근데 힘들게 여기 이제 이 저항대 전고점을 넘겨서 뽑아놓고 여기서 뭐 한 것도 없이 다시 누릅니다. 뭔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 이 정도의 딱 저항대를 놓고 이런 이제 꼬리 부분들 빼고 종가로 형성됐던 이런 딱 저항대를 놓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패턴이 거의 다 비슷하죠. 저항대를 놓고 돌파로 가는 어떤 수렴의 과정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방송에서 한번 이제 뭐 교육 강의 형태로 강의 동영상 형태로 한번 다뤄드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상승장의 필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장 때 써야 되는 기법인 거예요. 하락장 때는 이제 돌파를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상승장에는 이제 돌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승장 하락장을 뭐 이제 굳이 나눈다기보다는 어떤 종목이 이 고점을 두고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데 점점 이 격차를 이격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이제 수렴 형태로 이제 돌파 직전의 어떤 변곡점에서 돌파를 하는 종목과 하지 않는 종목은 대부분 재료에서 갈립니다. 기대감이 더 있을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은 돌파를 하고요. 어떤 재료가 없는 종목은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제니틱스도 돌파를 하면서 오늘 시원하게 상승이 한번 나와줬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제 스스로 뭐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윤석열 관련주도 TBC 요것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윤석열 관련주도 막 뭐 애니능률이니 최근에는 뭐 노르페인트 크라운제가, 그다음에 뭐 부방이나 뭐 웅진 원익큐브 이런 종목들 너무 사실은 고가권에 있어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사라고 추천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 중에 아직 좀 시세가 덜 나와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종목들 중에 뭐 이런 종목들 있다라고 하면서 TBC도 한번 제가 언급드렸었고, 저희 리딩방도 여기서 딱 샀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똑같아요. 이렇게 저항대를 두고 이렇게 여기서 바로 뚫튼 맞고 살짝 또 떨어지지만 이격을 줄이면서 뚫튼, 항상 이 저항대를 뚫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시세가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TBC도 저희가 뭐 이날 사서 이날 팔았죠. 어제. 그리고 나서 윤석열 관련주는 제가 며칠은 조금 조정 나올 수 있으니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 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빼먹었어요. 제가 방송을 시나리오를 짜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 말씀드려야지 하다가도 꼭 방송이 끝나고 나면 왜 이거 빼먹었지 이렇게 좀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어제 이제 윤석열 관련주는 이제 조금 과열인 것 같다, 좀 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재료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가져가느냐가 이제 이 다음 남은 재료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이 지지율 가지고 기대감으로 끌어올렸고, 이제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언제 가져갈지가 이게 이제 이 다음 남은 재료거든요. 근데 정말 빠르면,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는 거는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 입당을 하는 게 그림적으로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정말 빨라봐야 6월일 수 있고, 뭐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한 5월쯤에 어떤 행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4월달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 좀 주식 이제 종목들도 워낙 많이 오른 상황이고 하다 보니 그 뜨거움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좀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시세를 냈었던 그 뜨거움은 잠깐 조금 식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테마주 조정이 나오면 뭘 봐야 돼요? 이재명 테마주를 봐야죠. 그래서 저희 이제 정혜원방에서는 어제 에이텍을 종가 베팅을 해서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이텍 TN이 사실은 매수해야 되는 게 맞아요. 대장주고, 오늘 뭐 지나가서 한 얘기 같지만 제가 동신건설도 봤어요. 동신건설도 여기서 손이 너무 근질근질하고, 이때 보면 얘도 엄청난 끼를 갖고 있는 또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뭔가 신뢰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매매를 할 때는 무조건 갈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 않았을 때에 그래도 좀 뭔가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너무 세게 뒤통수 맞지 않을 종목들, 뭐 그런 관점에서는 에이텍 TN이나 에이텍이 좀 더 믿음이 갈 수 있죠. 얘네는 워낙 오랫동안 이재명 관련 대장주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은 또 뭐 어떻게 또 혹시라도 뭐 상관없음 이러면서 뭐 또 악재가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꺼림직한 부분은 조금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2차 상승 때도 이렇게 이제 대장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는 뭐 관심을 둬야 되겠죠. 아무튼 저희도 어제 종가 베팅 해가지고 오늘 한 요 정도 구간에서 일단 익절을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저항대를 놓고 이제 뚫어내려고 하는
구간 안에 있죠. 아마 뚫어낼 겁니다. 아마 뚫어낼 거고, 에이텍 TN도 충분히 더 상승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좀 아쉽네요. 요거를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이제는 이재명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못 드렸어요. 아무튼 이제 그 향후 대권 구도가 어떻게 좀 이루어질지에 대한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언제였지? 한 2, 3일 전 방송에서 언급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항상 이 방송이라는 게 매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매일매일 새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 드리는 멘트들이 조금씩 반복이 되어져도 좀 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야권에서 후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야권에서 인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갈증, 정치권에서의 갈증이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에게 너무 지금 과하게 관심이 쏠렸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그 대선 후보로서 아주 냉정하게 좀 본다면 적합한 인물일까? 이거는 제 정치 견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냉정하게 좀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대한민국 역사상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직자가 퇴직하고 바로 뭐 1년 안에 대선 나와가지고 대통령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아무리 지금 뭐 핫하고 지지율이 높고 대중이 원한다고 해도 정치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바로 뭐 대선을 나와서 뭐 이렇게 한다. 이거는 솔직히 조금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인물은 언제나 그렇듯 지지율이 폭발해요. 예전에는 뭐 안 그랬습니까? 안철수 씨도 그랬고, 뭐 그 전에 항상 다 그랬죠. 새로운 인물들은 지지율이 막 떡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고점을 이제 딱 찍고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서 또 실망도 하게 되고, 뭐 몰랐던 뭐 비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에 대한 면모들 뭐 말실수들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또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저는 가장 가까운 인물로는 결국에는 요쪽이 아닐까. 지금 조금 이제 많이 좀 뒤쳐져 있긴 한데 어찌됐건 두 가지의 뭔가 좀 다 부합한 인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항상 원하는 건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뭐 바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러니까 이낙연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이제 문 쪽에 가까운 느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새로운 인물로도 좀 보이면서 좀 뭐 대체할 수 있는 쪽이 저는 뭐 그 누구도 뭐 지지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전 그냥 아주 그냥 냉정히 주식만을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이어서 요쪽이 더 이상 앞으로 뭐 나올 뭐 악재도 없을 것 같고 조금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테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정치 이야기는 길어서 좋을 게 없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제가 저한테 득될 게 없는 것 같아서 이쯤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 관련주들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 건데 그래도 슈팅 한 번은 주고 재료 소멸이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슈팅도 한 번 안 주고 이렇게 죽네요. 이랬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선 후보 인물 주자들인 윤이가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핫한데 여기서 지금 서울시장이 인물이 이 관련주들이 뭐 관심이 뭐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뭐 서울시장 쪽은 별로 사실은 뭐 매매하려고 생각도 안 해봤고요. 별로 그렇게 메리트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이때도 뭐 오르면 올라라 별로 관심 없다. 그리고 이때도 뭐 이제
선거 앞두고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서 한번 슈팅 주고 그 다음에 재료 소멸로 꽈가강 할 줄 알았는데 슈팅조차도 주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재료 소멸이 나와버리네요. 야, 참 냉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워낙 좀 관심이 없었어서 뭐 그냥 정해진 수순이었죠. 어떤 그 이벤트를 앞두고 재료 소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언급드렸던 게 아마 이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정말 어떤 재료가 한 100개 있으면요. 이벤트 당일날 재료 소멸이 되지 않고 다시 한번 뭐 갑자기 급등이 나고 이런 경우는 테마 100개 나오면 한두 개 정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두 개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죠. 뭐 차라리 정세균 테마는 차라리 할 만합니다. 차라리 대신 그렇다고 해서 뭐 비중을 막 실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비중을 좀 때린다면은 이재명 혹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때리고요. 그러니까 테마 재료를 가지고 비중을 좀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비중을 실어야 할 재료 테마가 있고 비중을 좀 줄여야 할 재료 테마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제 방송 최근에 제 방송 보고 DPC로 수익 못 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날인가? 이날인가요? 얘도 한 두 번을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요때도 한번 당연히 저희 리딩방도 매매를 해서 익절을 하고 나왔고 요때는 한번 약간 약하게 한번 언급드렸고 이런 재료가 있다. DPC가 뭐 자회사에 스틱이 있는데 얘네가 최근에 이제 뭐 창투사가 엄청 좋으니까 요것도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스틱이랑 지금 합병 논의도 되고 있고 근데 더 이제 좋은 재료가 이제 스틱 자회사인 스틱에서 투자한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이 이제 미국에 뭐 이제 스펙 합병해가지고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얘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아마 이 재료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 거의 그냥 뭐 A부터 Z까지 다 맞춰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 종목만 한 5분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좋다 좋다 했으니까 요거 안 하셨으면은 제 방송 거의 안 보시는 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어느새 참 이때 진짜 곡소리 많이 났었는데 이런 자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료 소멸의 자리들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뭐 막 BTS 다시 뭐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그랬었는데 오를 만큼 오른 애가 어떤 그 추세가 점점 완만해지면서 상승 추세가 완만해지면서 재료가 소멸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다시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또 이렇게 올립니다. 야, DPC라는 종목은 정말 예전에도 매매하면 거의 수익을 줬던 참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참 원래도 좋아하는데 최근에 참 좋은 재료를 가지고 다시 올라와줘서 너무 좀 뭐 반갑다라는 느낌? 여기를 이제 뚫어줄지 한번 봐야 되겠죠. 2만원이라는 가격대를. 뭐 재료도 좋고요. 뭐 이 안에서 충분히 어떤 트레이딩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크래프톤 관련주들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카카오랑 크래프톤 관련주들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주아이비랑 TS 넵튠 이렇게가 크래프톤 관련주잖아요. 지금 아주아이비는 사실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얘가 대장을 하기보다 최근에 이제 TS랑 아주아이비랑은 너무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넵튠이 크래프톤 테마 대장주로 한번 올라설 수도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이야기도 제가 어저께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방송 중이라서 명확하게 얘네가 시간에서 왜 오르는 건진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셋 다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마도 크래프톤 관련 재료가 아닐까 싶은데
창투사 관련주들이 다 오르네요. 두나무 관련주들도 시간에서 좀 오르고 있고, 크래프톤이 아니라 창투사 쪽인가? 음, 아무튼 이거는 제가 방송 끝나고 좀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나무 애들은, 야, 이제 좀 거의 고점이 온 것 같은데, 얼마나 더 갈런지.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뭐 급등하다가 정지 나오면 하루에서 이틀 안에 웬만하면은 단기 고점 나온다고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우선주라서 우선주는 또 경우가 조금 다르죠. 근데 뭐 여기서 이 윗구간으로 더 우리가 공략을 하기는 사실상 좀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더 가면은 냅두시고요. 이제 조금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을 다시 좀 봐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아까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ECS도 어제 언급을 좀 드렸던 건데, ECS가 원래는 이제 마켓컬리 관련해 가지고 급등이 좀 뭐 나왔었다가, 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야, 이거 차트는 너무 완벽한데 이 앞전에서 너무 시세를 내고 이제 그 설거지 파동 한번 나올 만한 구간에서 조금 애매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결국은 좀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얘가 오늘 오른 이유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어 얘가 마켓컬리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음압병실 관련주입니다. 근데 오늘 좀 많이 올랐죠. 뭐 GH 신소재도 그렇고, 뭐 ECS 뭐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음압 쪽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 뭐 진단 키트 쪽도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좀 있었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뭐 6일날 상한가 갔다가 뭐 이런 상황이고, 근데 아까 진매트릭스도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뭐 치료제 관련주들도 산발적으로 대부분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 워낙 지금 저가권이었어서 반등을 조금씩 이제 해주고 있는 뭐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됐건 얘네들은 뭐 온라인 교육주도 좀 올라왔고, 뉴스에 따라 뭐 급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정해질 거거든요. 뭐 이제 내일인가요?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거리두기를 뭐 이제 다시 격상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움직임이 있겠죠. 근데 뭐 조금 더 뭐 지켜본다든지 그냥 현행은 유지하되 뭔가 작은 안에 뭐 어떤 세부 사항만 조금 이제 조율을 한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또 실망 매물로 조금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재료 플러스 어떤 차트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마음 놓고 매매를 할 수 있는 테마는 지금으로서는 아니에요. 재료 뉴스에 따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만, 어찌됐건 예측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거리두기가 뭐 완화될 일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강화될지 뭐 유지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확률은 이쪽이 조금 더 높겠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결국에는 베팅이 비슷한 그런 좀 매매가 되기 때문에 저는 베팅 영역으로는 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단은 좀 지켜보는 걸로, 차라리 그냥 시세가 나면 그때 가서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인가 엊그저께인가 제가 스푸트니크 관련주들 뭐 이수에치스랑 뭐 얘네들은 뭐 끝난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말씀을 아무튼 드렸었는데,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10개 말하면은 뭐 두세 개, 한두 개는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으로서는 별로 매매하고 싶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별로 없고, 차라리 뭐 여기 전고점 넘고 재료가 갑자기 더 받쳐주면 모를까. 근데 여기서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코로나 확산세가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또 이제 반등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얘네도 또 마찬가지로 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장에 매매할 테마 종목들이 너무 없다면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내가 고민도 좀 해보고 해야 될 테지만 지금 사실 매매할 게 너무 많아요. 정치 테마주만 해도 너무 많고 뭐 두나무 비롯해서 나스닥 상장 테마 창투사 그리고 이따 말씀드릴 뭐 주택 건설 이쪽도 괜찮고 오늘 뭐 벽산도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에 지금 뭐 하츠라는 종목 뭐 이런 종목도 제가 괜찮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매물대를 한번 넘길 수 있을 것 같은 보시면 예전에 뭐 NX는 오늘 너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얘는 조금 보기가 힘들 것 같고 아무튼 하츠 정도 그리고 뭐 철강 관련주들도 이미 이제 시세가 좀 많이 나버리긴 했지만 뭐 좋은 눌림을 준다면 한번 매매를 좀 뭐 해볼 수도 있는 그리고 아직 이제 오버슈팅까지는 나오지 않은 뭐 현대제철이나 얘도 현대제철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52,200원 여기가 이제 최고가가 아니군요. 속았네요. 최고가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요 정도의 이제 저항대가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으로 흘러왔던 이제 저항대인데, 어찌됐건 여기로 이렇게 이제 해봐도 이제 딱 넘고 한번 추세를 몰고 가다가 추세 끝에는 항상 보시면은 오버슈팅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매매할 종목이 너무 많아요. OTT 뭐 이제 콘텐츠 뭐 관련주들 뭐 손오공이나 뭐 지니뮤직이나 뭐 이런 애들 대원미디어도 그렇고 얘는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근데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있어서 굳이 코로나 뭐 이쪽은 뭐 너무 이제 미리 예측해서 선침의 개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시세를 만들어 주면 눌림목 공략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